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정말 오늘을 블랙 튜즈데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해 쌓아올린 걸 하루 만에 다 반납해버렸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장을 움직인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대체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제도적 붕괴랑 사회적 무드의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랜드 관세 위협, 이 사건 하나가 어떻게 시장 전체의 심리를 흔들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도적 붕괴와 사회적 무드. 그 제도적 붕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무너졌다는 뜻일까요? 네,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시장은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저희의 믿음,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료에도 인용된 군터 디크 교수의 이론처럼 시장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간이 사라져버린 거죠. 합리적인 인간의 실종이요? 네, 기업 실적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예측 불가능한 한마디가 주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공포, 그게 시장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와, 그 표현이 정말 흥미롭네요. 월스트리트의 그 복잡한 분석 모델들이 트럼프 대통령 트윗 하나에 그냥 무력화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충격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이 전부 군집 본능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려갔잖아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게 바로 그 증거죠.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유럽 얘기가 좀 궁금한데, 관세 위협은 미국발 이슈인데 왜 유럽 증시가 그렇게 즉각적이고 또 심하게 반응을 한 걸까요? 보고서가 준양캐스트의 이론을 빌려서 이걸 설명하는데요. 유럽, 특히 독일은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회적 무드가 팽배해 있었어요. 이미 분위기가 안 좋았군요. 네, 마른 장작 같았던 거죠.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불을 확 붙인 격입니다. 특히 독일 DAX 지수가 1% 넘게 급락했잖아요. 이건 무역 분쟁이 독일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이 될 거라는 공포가 바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시장을 움직인 건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공포였다는 거네요. 그럼 가장 궁금한 건데 이 공포가 언제까지 갈까요? 보고서에 구체적인 숫자로 예측한 부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걸치라는 계량 모델을 썼는데요. 이게 시장의 감정 기복, 즉 변동성을 예측하는 모델이거든요. 분석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약 5일에서 7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나요? 구체적인 지수대는 어떻게 보나요? 일단 미국 S&P 500은 6,950포인트가 심리적 마지노선이 걸 거고요. 나스닥 1000은 단기적으로 23,80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방할 거라는 점이 좀 의외인데요. 특히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글로벌 리스크 영향은 물론 받겠죠. 하지만 코스피는 4,800에서 5,050 사이 박스권을 유지할 걸로 보고요. 코스닥은 좀 다른데 바이오나 로봇처럼 미국과의 직접적인 무역 연관성이 낮은 성장주들이 오히려 피난처 역할을 할 거라는 분석이에요. 940에서 1,000포인트 사이 강세를 예상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참고로 홍콩의 바이두는 뚜렷한 추세 없이 HK덱 135에서 152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퀀트 전략도 자료에 있던데? 물론 지금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니죠. 이 자료에 담긴 전략을 한번 분석해보자는 차원입니다. 맞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리스크 오프. 위험 자산에서 일단 발을 빼자는 겁니다. 주식 비중을 기존 70%에서 45%까지 낮추고 금이나 은 같은 안전 자산은 매수. 롱 포지션을 잡고요. 반대로 타격이 예상되는 대형 기술주나 독일 자동차주는 매도, 즉 숏 포지션을 취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페어 트레이딩이라는 전략도 있던데 이건 좀 생소하거든요. 한국 코스닥 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미국 기술주를 판다.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그건 시장 방향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요. 상대적으로 강할 것 같은 자산은 사고 약할 것 같은 자산은 파는 겁니다. 그럼 시장 전체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두 자산의 성과 격차가 벌어지기만 하면 수익이 나거든요. 지금 상황에선
대미 수출 의존도가 낮은 한국 코스닥 강세주를 사는 동시에 타격이 예상되는 미국 기술주를 파는 조합을 제시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시장의 충격을 정리해보자면 이건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이 아니라 합리성이라는 기존의 시장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읽어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보고서는 특히 2월 1일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는 시점, 그 전후로 변동성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 자료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재무제표의 숫자 너머에 있는 그 인간의 비합리적인 공포, 또 사회 전체의 분위기 변화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제 그걸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